이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어쩌면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사를 결심한 날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가 서랍을 닫는 소리,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두는 소리,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다. 잘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남편은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잡고 일했다. 회사 일이라면 몸이 부서져도 참는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땐 나는 두려움보단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래서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듯 퇴직 후 곧바로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다. 몸은 아직 괜찮으니까 생활비는 내가 벌게.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마지막 안전망이었으니까. 나는 단지 청소 일을 조금 더 늘렸을 뿐이었다. 오전엔 단지 청소, 오후엔 빌딩 계단, 주말엔 마트에서 품 정리.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고단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단단했다. 남편과 나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오래된 전셋집을 벗어나 20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마련했다. 비록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5층이었지만 내 집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는 처음으로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늙어가면서 천천히 살아보자. 퇴근 후 남편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그 평온은 너무 짧았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던 아들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땐 솔직히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냥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죽고 싶어.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서울로 올라갔다. 거기서 만난 아들은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불쑥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손톱은 뜯겨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이유는 불법 도박이었다. 친구가 소개해줬다며 처음엔 몇만 원으로 시작한 게임이 어느 순간 몇백만 원이 됐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처음엔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방을 들어 던질 뻔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녹아내렸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건데. 내가 그놈한테 집 한 칸 물려주려고 평생 회사에 묻혀 살았다고. 그날 밤 남편은 혼자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연달아 피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아들은 집에 내려왔다. 두 손을 모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이번만 진짜 죽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면 뭔가 해줘야 하지 않나?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나? 남편은 단호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엄마가 평생 청소해서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야. 너한테 넘겨줄 수 없어. 남편이 등을 돌리고 방에 들어간 뒤 아들은 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는 안 돼? 엄마 이름으로는 안 돼? 나는 그 다음 날 남편 몰래 은행에 갔다. 등본, 인감도장, 통장 서류들을 조용히 꺼냈다. 손이 떨려 사인도 잘 되지 않았다. 대출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돈은 아들 통장으로 보내줬고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 뒤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갚겠다는 말도 근황도 없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날로 경비직을 그만뒀다. 이젠 못하겠어.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겠고 그냥 모르겠다. 그는 매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본다. 내가 저녁을 차려도 젓가락을 잘 들지 못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는 게 이토록 무서울 줄 몰랐다. 몇 달 뒤 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다. 이자, 연체, 경고, 압류 예고. 이렇게 벌어서 될 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은행에 가서 사정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집은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은행은 냉정했다. 규정이 그렇다며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거라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그 모든 걸 털어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집이 없어지면 그냥 전세방 구하자. 그 돈도 없잖아. 그럼 고시원이라도 가지 뭐. 나는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허탈한 숨이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자식 하나 믿고 살아온 세월이 죄였다. 평생 벌어 산 집 한 칸 겨우 마련했는데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게 될 줄이야. 아들은 지금도 연락이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죽었으면 그냥 원망이라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남은 건 우편함에 꽂힌 연체고지서, 그리고 텅 빈 식탁. 나는 묻고 싶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나는 게 맞는 건가?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의 끝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